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중요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특검이 통일교가 권성동 의원에게 준 걸로 보이는 현금 상자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13시간 동안 특검의 조사를 받은 권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미국,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과의 후속 협의 과정에서는 진통도 예상됩니다. 서울에 또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둘러싼 다른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의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전 총리는 어젯밤 10시 40분쯤 귀가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나요? 변첩부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회 수습하셨던 건 아닌가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추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국무위원들 혐의 적용을 위한 보강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제 특검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사 잘 받고 왔습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랑 대통령 만남 주선하셨을까요? 특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특검에 출석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에게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면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 쪽에서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 의혹을 뒷받침할 사진이 나왔습니다. 특검이 통일교와 권 의원이 만나기 2시간 전에 찍은 현금 상자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점심에 만났다면서 수첩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었습니다. 현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두 사람의 점심 약속을 앞두고 찍은 현금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이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세계본부의 자금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종이 상자엔 현금 뭉치 4-5개가 포장된 상태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점심 약속 장소인 여의도 고급 중식당에서 만나기 2시간 전입니다. 사진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1월 5일 만남이 있기 전 윤 전 본부장 부인이 현금 뭉치를 사진으로 찍은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3박 6일간의 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신뢰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돌발 청구서 언제든지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박 6일간의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한미 양자 관계는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려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요구는 없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상과 안보 이슈는 후속 협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를 비롯해 곧 관세 시행을 앞둔 반도체까지 우리 수출과 직결된 품목 관세 인하는 아직 해결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3,500억 달러,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운영 방식을 두고도 한미 양국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과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미국 측 압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he United States, we are interested in opening markets for American farmers and manufacturers and innovators. 이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청구서를 받아들여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이란 새로운 문제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It was a big one.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은 잡음 없이 무난히 마무리됐지만 후속 협의 과정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 바로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입니다. 이제 2달가량 남은 행사 준비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전국 곳곳에선 APEC 회원국의 장관급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21개 회원국 중 20개 나라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화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미리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경제협력체인 APEC에서 문화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문화창조산업, 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문화의 경제적 영향력 및 APEC 역내 경제성장 촉진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의 역할을 확인하였습니다.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회의뿐 아니라 해양과 에너지, 여성 분야 등 전국 곳곳에서 장관급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APEC을 2달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건데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도 막바지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와 또 경제, 첨단 기술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어디 나라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사항을 잘만 정리하면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APEC에서 만나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루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FBI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모든 공공기관에 조기를 개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전 8시 30분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용의자는 미사가 진행 중이던 교회 창문을 통해 총격을 가했고 신도석에 앉아있던 8살, 10살 어린이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 2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I was scared that I wasn't going to see her because I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really. I was just in shock.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There are no words that can capture the horror and the evil of this unspeakable act. Children are dead. 용의자는 23살 로빈 웨스트먼으로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The coward who fired these shots ultimately took his own life in the rear of the church. Our hearts are broken for the families who have lost their children. 용의자는 범행 직전 총기와 탄창 등을 보여주는 11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고 별도로 남긴 노트에는 대량 학살자를 동경하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 사건을 국내 테러이자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증오 범죄로 간주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이 끔찍한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조기를 개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앞서 보신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어린 학생들이 희생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를 지키기 위해 총격 속에서 몸을 던진 영웅도 있었습니다. I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really. I was just in shock. I was like 2 seats away from the stained glass windows. So they were like, the shots were like right next to me. 현지 시간 27일, 10살 소녀는 총성과 함께 교회 창문이 깨지는 그 순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두 번째 총성에 곧바로 의자 밑으로 몸을 숨겼고 목에 작은 자국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할스네를 구하려고 몸을 감싼 가장 친한 친구가 총에 대신 맞았습니다. But do you have friends that got hit by bullets? Yeah, my best friend did. He was like laying on top of me, like making sure I was safe, and he got hit. So that was really brave of him. 친구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사고로 지금까지 어린이 2명이 숨지고 최소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소셜미디어 게시글이 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인도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다른 태도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인도의 국제뉴스 채널 위온이 올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하고 이 대통령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선 두 정상에게 한국 상황과 관련된 질문이 날아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숙청, 혁명을 언급했는데 이 폭탄 발언이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질문을 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부른 건지 앞에 선 취재진을 전부 가리킨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답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good meeting. We're going to have a great meeting. 이후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미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 회담에 임했을 가능성 추측하게 합니다. 북한 요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외화벌이에 나선다는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신원을 만들고 기술을 익히기 위해 인공지능에게 묻고 배웠습니다. Surprisingly, hundreds of companies have hired North Koreans without knowing, and this has funded tens of millions of dollars to the North Korean weapons program. And that is what is starting to shift with Claude and AI systems. 인공지능 클로드를 개발한 앤스로픽은 미국의 포춘 500 기술 기업에서 북한 요원들이 취직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인공지능에게 코딩을 짜달라거나 영어의 맥락까지도 하나하나 모르면서 원격으로 IT 기업에 들어가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앤스로픽은 8월 위협 보고서에서 이들이 한 질문들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계절에 처음으로 소풍을 갔다는 영어 문장이 무슨 의미냐?
특수 문자로 된 그림은 또 어떤 의미냐 이런 질문들부터 코드를 짜달라는 구체적인 업무 관련 부탁도 했습니다. 엔스로픽은 관련 계정을 차단하고 기술의 악용을 막는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또한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역사관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관장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하거나 교회 신도들에게 수장고를 열어 구경을 시켜주는 등 기관을 사유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이곳, 교회가 아닙니다. 올 5월 22일 서울 반포동의 한 교회 신도 30여 명이 천안 독립기념관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예배를 주도한 교회 장로는 김 관장의 오랜 지인입니다. 저기 나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근무했고 이제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니까도 한 방문해보면 좋지. 일주일 뒤 이번엔 서울 사직동의 한 교회가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은 김형석 관장이 이곳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준 겁니다. 본인들의 지인이고 제 본인이 여기서 관장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직원까지 동원해 개인 손님들의 안내와 의전을 맡도록 한 국가 자산의 사유화 현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찬송가가 밖에서도 들릴까 노심초사했고 서로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시면 저희가 가서 장소까지 이동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 행사 진행하는 내내 이제 거기서 이제 서포트하는 거예요. 일반 관람객에겐 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유물 원본이 보관된 수장고까지 마음대로 단체 관람했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한꺼번에 들어가셨죠. 취재진은 김 관장 입장을 듣기 위해 관사 앞에서 기다렸는데 보자마자 피해 달아났습니다. 결국 멈춰선 김 관장. 강의실에서 아마 여기서 예배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국가 공공시설이지만은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은 1987년 전국민 성금으로 개관했고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당내의 갈등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회의 첫날부터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꺼내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고 내부 총질을 언급하면서 친한계 방송 패널들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시 반탄이었던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끄집어냅니다.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그러면서 개파 정치를 위해서 무지성으로 당을 비판하는 방송 패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친한계를 겨냥한 겁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은 단일 대우에는 찬성하면서도 이 같은 압박은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당의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배제가 아닌 더 많은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지도부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거듭 내부 분열에 대한 결단을 예고하는 상황.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친한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쫓아내려면 그래도 이 당이 당원 당규가 있는 그런 당입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찬탄이라고 쫓아내요? 쫓아내 보라고 그러세요. 한번.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하겠다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내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고척돔 천장이 뭐가 달라졌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수비수들이 고개를 들고 멍하니 섰습니다. 하늘을 덮은 천장, 예상치 못한 비둘기 소문까지. 국내 유일의 돔구장엔 예측 불허가 가득합니다. 홍지용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9회 초 한화 노시환이 때린 공이 높게 날아가자 키움 야수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은 그림 찾듯 하늘만 쳐다봅니다. 천장에 잠시 끼어있던 공이 떨어지자 그제야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철조망 같은 게 있거든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천장 어딘가에 걸려 있었기에 볼데드 판정을 받았고 노시환은 행운의 2루타를 챙겼습니다. 공이 돔구장의 내야 페어 지역 천장을 맞추면 그때그때 판정이 다릅니다. 그대로 멈춰서면 2루타, 맞고 떨어지면 인플레이 상황입니다. 지난해 김도영도 타구가 내야 천장에 끼인 덕분에 2루타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거 오제일이 퍼올린 공은 내야 천장을 맞고 투수의 글러브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아웃 처리됐습니다. 예측 불허의 아찔한 순간도 나옵니다. 9년 전 김하성의 타구는 천장을 때리고 떨어지면서 그 공을 잡으려던 야수들을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척돔에서는 하늘을 덮고 있는 천장만 변수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올해는 롯데 전준우의 파울 타구가 네트 사이에 기묘하게 걸려있기도 했고 꽉 막혀있는 돔구장의 빈틈을 뚫고 비둘기가 들어와 한동안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별의별 풍경을 만들고 있는 돔구장. 지난 10년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장면도 있습니다. 외야 페어 지역 천장을 맞추면 그대로 홈런으로 인정되는데 이곳에서 이런 괴력을 뽐낸 선수는 아직 없었습니다. JTBC 홍주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남해안에는 폭염경보가,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구가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 들어 내륙 일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